미달되어 있었는데 자 작년 정원으로 보자면 272명으로 조금 이번 연도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번 연도 공연료가 인기 많아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고일 아이들이 조금 많은 추세여가지고 330명 정도로 인원이 한 보시면 50명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 학년 선배들 그때부터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보시면 이제 1등급이다라는 아이들이 상위 10% 그리고 2등급은 상위 34%로 제가 아까 뭐 약 들긴 했지만 약 이제 33명 정도가 1등급이 되겠고 이제 2등급은 112명이지만 요 수치가 전부 다 2등급이 아니라 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2등 안에는 조금 들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나중에 대학교를 가던가 후회 없는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요 정도 안에 들어야지 저희는 목표를 요 정도 잡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게 옥년여고 수학 비율은 중간고사 30, 기말 30, 수행 40이에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프린트를 준비 안 했어요. 이유가 일단은 저작권 때문에 안 한 거고 일단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수행이 조금 더 비율 높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중간고사 예를 들어 80점 맞았어요. 그걸로 이제 낙담할 게 아니라 기말을 좀 더 챙기든가 아니 좀 맨 밑에 쓰긴 했는데 수행 1점당 지필 3.3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나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낙담할 게 아니라 수행을 좀 덜 깎이게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뭐 1등급, 2등급 결국은 합산해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중간, 기말 수행이 다 합쳐져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옥년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조금 작긴 한데 제가 이걸 공통수학 2로 했어요. 공통수학 2가 뭐냐면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에요. 1학기 때는 공수 1이다라고 해서 1을 배우는데 1이랑 2랑 조금 다르기도 한데 이제 2부터 옥년여고가 자 이렇게 노란색 해놓은 수학 일지다라는 게 있어요. 옥년여고가 작년 1학기 기준으로 프린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옥년여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프린트가 있는데 옥년여고만 없다 보니까 이제 2학기서부터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이걸 따라서 갈 거고 수리논술 포트폴리오 15점 15점 요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중학교랑 마찬가지로 뭔가 작성해서 내고 이게 과세트 과목별 새로 특기사항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학일지 10점이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프린트가 나와요. 뭐 집합과 명제 단원을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넣었는데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안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단원마다 이제 10문제 내면 한 20문제 정도 나와 옥년여고 기준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단원 한 단원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한 3-4단원 보겠죠? 곱하기 이제 단원 수하면은 약 한 4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이 문제들이 전부 역대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이면서 이걸 풀어야지 수행 점수를 받겠죠? 아까 10점? 그러니까 이거 써서 내는 것도 점수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음 페이지예요. 작긴 한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문항을 쓰고 수학 개념을 써라. 2문제 정도 써야 단원마다. 이거를 써서 내야지 수행 10점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요거를 그러니까 해야지 수행도 점수 먹을 수 있고 이제 시험 대비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야 되겠고 수행평가는 시험 출제 경향이에요. 선다형은 우리 아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그 문제 푸는 거 20문제 나오고 옥년여고는 그 저희 이제 연수고학교 그 중에서만 특별하게 서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이 답 6 쓰고 끝이 아니라 문제 풀이까지 다 본다 이거예요. 보면 이제 배점이 6점인데 뭐라도 한 줄 쓰면 1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른다 해서 안 쓸 게 아니라 서술형 연습까지 옥년여고는 특기해야 돼요. 서술형 점수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보면 배점이 이렇게 해서 100점이 들어가는데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우리 아이들 지금 아마 방학 기간에 하고 있는 거 문제 풀고 있잖아요. 마플, 센 등등등 아이들마다 달라요. 학원에서 하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왜? 방학 기간에는 그것만 무조건 돌려야 돼요. 한 권도 좋고 두 권도 좋고 세 권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풀 수 있게. 하지만 이제 시험 들어가서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약 대략 써놨어요. 22문제 중에서 10번까지는 아이들 풀 수 있게 기본 문제만 줘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 교과서에서만 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 모의고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 일지. 그거를 풀어야지 한 30-40%. 거기서 다 나오면 학교도 이제 좀 변별력이 있어야 하니까 시중 교재를 써요. 근데 옥년여고는 여기서 제가 일단 안 써놨는데 적으셔야 돼요. 옥년여고는 킬러 문항이 고증이 교재에서 다 나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산학원에 다니든 다른 데를 다니든 요거 그냥 나와요. 그냥 고쟁이에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간다. 교과서 당연히 2회독 3회독 돌려야 되고요. 모의고사 문제 수학 일지 돌려야 되겠고 신용교재는 본인 지금 풀고 있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풀면 돼요. 그 이상. 그러니까 방학 동안 우리 해야 될 목표는 뭐냐? 그 공동수학 원이든 투든 개념 그리고 유형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놓고 그럼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등급컷 1등급을 몇 점 받아야 되냐? 이건 조금 문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80점 중반이 3등까지예요. 33명 그게 뭐 100점이 몇 명 있으면 그까지니까 요 안에 들어야 1등급. 근데 그 점수를 제가 좀 평균 내봤을 때 80점 중반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2등급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최소 목표는 그거니까 그게 60점 후반. 그 밑이면은 3등급. 나중에 조금 발목 잡힐 테니까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게 112등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 왼쪽이 다른 문제들, 오른쪽이 시험 문제예요. 제가 문제를 설명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돼요. 봐봐요. 교과서. 요게 교과서 문제예요.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저작권 때문에 프린트 안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똑같죠? 옥란여고는 조금 그런 게 답도 똑같아요. 오르트 2 보이죠? 오르트 2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여러 번 반복했어도 그냥 답이 바로 체크돼야 되는 수준.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우리가 이제 시험 봐야 될 그거예요. 4월달에 들어가서 5월달에 교과서 물론 서술형 문제는 어렵긴 해요. 형태만 보라고요. 똑같죠? 당연히 서술형이니까 훨씬 어려워져요. 문제수도 길어지고 교과서도 당연히 푸셔야지 요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1학년 1학기 킬러 제가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죠? 고쟁이. 요게 고쟁이 문제예요. 요 고쟁이 문제 똑같죠? 봐봐요. 뭐 더하기 빼기 됐고 제곱이 세제곱이 됐어요. 그냥. 근데 보시면 고쟁이보다도 난이도가 어때요? 훨씬 어려워졌어요. 고쟁이도 못 푸는데 어떻게 킬러 문항을 풀겠어요? 이걸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들도 풀어야지 킬러 문항을 풀 수 있겠다. 이게 서술형 2번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 1학년 1학기 작년 시험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아까 2학기 때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수학 일지. 프린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1학년 2학기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거예요. 언니들 바로 시험 본 거. 그게 프린트. 이제 프린트가 나왔는데 형태만 보자고요. 형태만. 뭐 fx 뭐 블라블라 영어 써있죠?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 줄 알아야지 무조건 유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대부분이 연계돼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 더 갈게요. 조금 쉬운 문제긴 해요. 나중에 가면은 똑같아요. a-p, p 플러스 q 똑같죠? 똑같이 나온다. 그걸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고요? 저희는 프린트를 무한 반복해야 돼요. 교과서랑. 그리고 하나 더. 킬러 문항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고쟁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작권 써놨어요. 고쟁이. 보시면요. 여기 또 뭐 블라블라 이렇게 GX 합성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요. 왜? 여기는 1차 아이들이 이해할 거예요. 1차 여기는 1차 2차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이걸 안 했으면 이걸 또 시도를 못 한다고요. 근데 이것만 해봤다? 하면 1점, 2점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련여고는 무조건 뭘 풀어야 된다? 마지막에 고쟁이, 킬러 문항을 무조건 푸셔야 되니까. 왜 목표가 3등급이면 안 해도 돼요. 교과서만 풀면 되는데 누가 목표를 3등급으로 해요? 1등급 잡고 2등급을 잡아야 되니까. 자, 하고요. 그래서 옥련여고 학생들은 그 옥련여고 프린트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자료예요. 보시면 좀 작긴 한데 옥련여고, 대건고, 연수고, 대건고, 연수여고 모든 학교 다 했어요. 학교마다 프린트가 엄청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옥련여고 학생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연수고 풀지, 연수여고, 옥련여고, 대건고, 인천여고 다 풀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전부 다 아이들한테 제 손글씨로 써서 줘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까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아이들 맨날 쓰는 판다 있잖아요. 그거 쓰면 사실 답은 보이는데 이제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학원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써서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연습이 좀 많이 돼서 모의고사도 풀고 교과서도 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커리큘럼이에요. 제 커리큘럼이긴 한데 학산학원 모든 수학 선생님들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방학 기간에는 뭐 하라고요? 그냥 시중 교재 막 계속 풀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들어가서는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내놔야죠. 3월 전에는. 3월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그때서야 학교에서 받는 모의고사 받고 뭐 이것저것 풀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 학교 적응하다 보면은 시험 한 달 남아 있을 거예요. 5주.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해야 될 거 교과서, 프린트,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풀 수 있으려면 고쟁이. 그까지 하고 이제 모의고사는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거는 뭐 제 자랑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네이버 밴드랑 카페랑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수업 영상을. 지금 현재는 고2 아이들에게는 하고 있는데 고1 아이들에게는 조금 유동성 있게 수업을 못 왔다. 뭐 이런 아이들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3월 들어가면 모든 수업을 영상 녹화해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귀찮아서 사실 안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볼게요. 제 자랑이긴 해요. 전 전교 1등 저한테 나와 있고요. 제 학생 중에서. 그리고 이제 100점도 있고 이래요. 봐봐 볼게요. 여기서 성적표를 제가 하나씩 넣어놨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100점 1등이 6명이다. 1등급 이거예요. 좀 시험이 쉬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밑에 써놨는데 96.8점이 단독 전교 1등이에요. 잘하는 친구인데 1번을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단독 전교 1등 혼자만 있죠? 1등이에요. 근데 합산을 했어요. 전교 1등을 다 했어요. 했는데 합산 1등급은 맞아요. 1등급은 맞지만 3등이에요. 왜? 전체 3등. 수행 1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33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행 1점 때문에 한 등이 내려가요. 등수 하나가 내려가면 등급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중간 기말은 어느 정도 잘 봐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수행평가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들은 뭐 제 배너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자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2등급 이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자면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3월 기간 전까지는 시중교재만 계속 푸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 부족할 거예요. 더 푸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풀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시험 기간에는 그거 놓으시면 돼요. 그냥 잠깐 시중교재 스탑하고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그것들만 반복하고 이제 킬러 문항들 챙길 수 있게 부교재 조금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조민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연이 있고 태연이랑 우리 반 학생들이 몇 명이 보이는데 그동안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했었던 내용이 오늘 또 반복이 되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옥년여고는 어머님들이나 이제 특히 옥년동 쪽에 인성중하고 옥년중 다녔던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내신 따기 좀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5년 전쯤까지의 상황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수여고가 이제 전체 인원이 정원이 먼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고, 외고, 자사고 지원한 학생들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인천여고랑 옥년여고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배분이 돼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는 학교로 이제 좀 구성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평가를 위한 전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평가 비율 자체는 다른 일반적인 학교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40%에 지필평가 60%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씩 각각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행이 지필평가 한 번 한 번보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행 준비 잘 하셔야 되고 수행 같은 것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할 때
수행을 절대 포기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학교에서 이건 제가 이제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공지사항이 나오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학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행평가 준비를 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그래야지 이게 내신 등급에도 좋게 반영이 되는 거지. 학생들 보통 행동 패턴이 보면은 끝까지 그냥 버티고 앉아 있다가 수행평가 보기 전날, 전전날 해가지고 카톡으로 띡 보내가지고 쌤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안 도와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미리미리 학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거쳐서 수행평가 준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올해 공연요구를 맡을지 안 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맡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사전에 준비가 가능한 에세이나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에세이 써보고 이제 수행평가는 당일날 학교에 가서 그동안에 자기가 준비했었던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에세이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식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어평가도 보는데 이거는 작년 1학기까지 상황이에요. 그 여름방학으로 넘어가면서 교육부에서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지침위원회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단순 암기식으로 수행평가를 보는 거는 좀 자제해라, 지양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응연요구뿐만이 아니라 뭐 대검고라든가 연수고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때는 단어 시험으로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 시험은 아마 제 예상에는 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날 즉흥적으로 평가를 본다는 게 아니죠.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당일 바로 전날 닥쳐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호들갑 떨고 이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수행평가 공지 나오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준비도가 점수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세연아, 알았지?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말 잘 듣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부터 이제 벌써 상중하가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40% 잡아먹는 게 이게 적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 준비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출제 범위는 응연여고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EBS에서 나온 문제집 같은 거를 부교재 삼아서 교과서랑 같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응연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지문 한 30-40개 정도에다가 이제 교과서 한 단원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로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됐었거든요.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해둔 프린트가 좀 추가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물론 한 학생이 2개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비교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자체는 할만합니다. 응연여고가 시험 대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 응연여고 지금 특징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맨 처음에 그 과도랑 외고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는데 변별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